닭고기국 한 사발. 방개야, 추운데 잘 잤냐? 중골마을의 최고 연장자인 권씨 할아버지가 동네 초입에서 방개를 맞아준다. 네, 어르신. 그래, 오늘은 어느 집부터 돌참이냐? 너한테 오늘도 뜨신 밥 한 숟갈 퍼줄 만한 집이 이 동네에 몇 집이나 될까 모르겠다. 그러게요. 한 10집은 돌아댕겨야지 배가 부른데 빨리 돌아다니면 얻어 먹어야죠. 그려. 옛말이 문정걸식 10집에 허기진 배를 못 채운다고 했는데 네가 그렇구나. 부지런히 아침상 치우기 전에 돌아다녀봐. 가다가 우리 집도 둘러보고 내가 우리 집 안 사람한테 오늘 내 밥 한 댕이 남겨놓으라고 했어. 난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들어가야 하니까. 아이고 어르신 고맙구먼요. 잘 먹을게요. 어르신 옥체 보존하시고 걸으셔요. 세상에 일본 놈들 등살에 곡식 다 뺏기고 먹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놈들 물러가니 겨우 목구멍에 뜨신 보리밥이라도 실컷 남기나 했더니 전쟁 터졌지. 이제 전쟁 끝나고 한 10년 조금 넘었게 지났으니 방개처럼 저런 불쌍한 거지들이 아직도 돌아다니는 게 당연하지. 아휴,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 웬 환란 풍파가 이리 많아서 이리도 불쌍한 중생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어르신 괜찮아요. 지는 오라는 데 없어도 갈 데 많아요. 봐요. 이 아침도 지는 12집은 돌아다닐 거거든요. 그래야 밥을 배부르게 얻어먹지요. 에이구 그놈이 참 넉살은 좋아가지고 너야말로 소처럼이라고 돼지처럼 집가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니 먹는 거라도 좀 잘 얻어먹어야지. 세월이 언제 졸았지려나. 문정거식도 하루 이틀이지 젊은 것이 저렇게 사니 어쩌나 어째. 방개가 낮에는 소처럼이라고 밤에는 집갈이나 돼지우리간 옆에서도 쭈그려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는 소처럼이라고 돼지처럼 잠을 잔다는 것이었다. 방개가 권씨 할아버지와 아침 인사를 마치고 막 동네 초입에서 맨 먼저 커다란 기와집으로 들어설 때였다. 어느 집에선가 고소한 닭고기국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하듯이 그윽했다. 방개의 눈이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그 닭고기국 냄새나는 집을 찾느라 연신 눈동자가 굴러갔고 코가 벌름벌름 야단이었다. 방개는 그 고깃국 냄새가 나는 쪽을 향해 검정 고무신 뒤축에 힘을 주고 찾아가 봤다. 뜻밖의 안골에서 제일 가난한 집 중에 하나인 술주정꾼 유씨네 집이었다. 대문도 없는 집에서 유씨네 식구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닭을 가져온 거요? 내가 닭으로 얼큰하게 해장국 끓이라 해서 닭게장을 끓이긴 했는데 영 내 맘이 편치를 않아요. 이놈의 닭이 누구네 거인지 싶어서요. 유씨 안에 되는 가냘픈 여인이 등이 휘어지게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었다. 방문을 열어놓은 유씨가 담배를 피우고 방 안에 있는 것이 보였다. 시끄러워. 서방이 닭게장 끓이라고 하면 끓이고 처먹으라고 하면 처먹을 것이지 무슨 옆에 내가 말이 많아? 어서 밥상이나 들여놔. 여기 있슈. 당신이나 많이 잡숴요. 애들하고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 닭게장 못 먹었어요. 재수없게 이놈의 옆에 나가 아침부터 쫑알대고 난리야. 유씨가 청우지를 바른 나무 문짝을 3개 잡아당기고 밥과 국을 먹는 소리가 대청마루를 넘나든다. 그런데 유씨의 아내는 뭐가 그리 편치 않다는 것인지 얼굴색이 정말 종이짝처럼 하얗다. 그녀가 부엌에 들어가려다 말고 문 앞에서 바가지 하나를 덜렁 들고 서 있는 방개를 보자 소스라치게 놀란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침부터 방개가 웬일이야 우리 집에.
네, 저 고깃국 냄새가 나서요. 이놈의 방개야. 내가 지금 그놈의 고깃국인지 닭대가리인지 때문에 속이 환장하겠는데 너까지 와서 아침부터 밥동량이냐? 에이, 잘됐다. 내가 이 닭이 웬수 같은데 내 몫은 너나 먹어라. 가난에 찌든 유씨 안에는 언제 봐도 얼굴이 봄날에 병든 노란 병아리처럼 힘이 없더니 오늘 아침은 이상하게 신기한 표정과 몸짓을 하고 방개에게 솥단지에서 닭게장을 한 그릇 퍼주며 거기에 흰밥도 한 덩이 얹어서 올려준다. 그 모습이 무슨 날쌘 제비가 태풍을 피해 어디론가 쏜살같이 날아가듯이 빨랐다. 어떻게 이리 많이 주신대요? 아줌마 먹어야죠. 야야 방개야, 얼른 이거 가지고 나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먹어. 이? 누가 보면 큰일 나. 우리 집처럼 가난한 집에서 웬 고깃국을 아침에 줬는가 해서. 나도 모르는 일이여. 저 영감탱이가 어디서 닭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새벽참에 와서 날 보고 이걸 끓이라고 하는 거지. 내 속이 지금 새카맣거든. 저런 주정뱅이 술태배기하고 내가 살다가 무슨 망신을 당하고 살지. 밤새 화투 치고 술 처먹고 오다가 누구네 집에서 닭을 잡아온 건지 아니면 누가 화투 치다 돈 잃고 줄 게 없으니까 돈 대신 닭새끼를 준 건지 내 삼아 사는 게 부끄럽고 일에 사는 게 창피스러워서 밥은커녕 아침부터 창자가 꼬인다. 내 배가 아프니 너나 어서 가지고 와서 먹어라. 방개는 그 집 사연이야 어찌됐든 뜨거운 닭게장에 푼 빨간 고춧가루와 파, 마늘 냄새가 허기진 배를 벌써 가득 채운 듯 아랫배가 뜨뜻했다. 그는 유씨 집 담장을 돌아서 얼른 배신의 고추밭에 쭈그리고 앉았다. 하얀 밥알이 풀어진 닭게장은 그야말로 오랜만에 맛보는 진수성찬이었다. 아유, 오늘도 보리발미나 얻어먹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떡이여? 맛이 기가 막히구먼. 왜 유씨 아줌마는 창자가 꼬인다고 하지? 대원 참 이상한 일이네 그려. 방개는 닭게장에 닭뼈를 밭에 버리고 또 동네를 한 바퀴 다 돌았다. 오늘은 아주 재수가 좋은 날이다. 첫 집부터 고깃국을 얻어먹었더니 다음 집에서는 보리밥 2숟가락 얻어먹고 그 다음 집에서는 콩밥에 두부지짐 3장을 얻어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에서는 보리밥 한 덩이에 된장찌개를 줘서 먹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집에서는 가지나물에 누룽지를 줘서 먹었다. 그러나 방개가 이렇게 많은 집을 돌아다니는 시간과 거리가 있다 보니 보통은 2시간 정도 동네를 돌아야 그의 배가 좀 부를 정도로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고는 보통 사람의 2~3배는 먹는 방개의 밥량도 그렇고 부잣집이 아니고는 하루 3끼를 다 쌀밥을 먹을 수 없는 때라서 동네 사람들의 형편이 방개에게 아침부터 밥을 양푼에 2~3사람 먹을 정도로 푸짐하게 퍼줄 수 있는 인심 넉넉한 집은 드문 일이었다. 유신의 닭게장이 사건이 된 것은 점심때였다. 겨울이라서 동네에 일거리도 없는 터라 방개는 할 일이 통 없었기에 두엄더미에서 낮잠이나 퍼지게 자고 있을 때였다. 두엄더미 밖에서 갑자기 사나운 남자의 소리가 들렸다. 산속에서 닭을 치고 사는 허씨였다. 그는 산에서 혼자 사는 중년 남자다. 방개, 너 이리 나와봐. 내가 날다 훔쳐다 잡아먹었지? 허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거름더미를 뒤졌다. 방개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내가 닭을 잡아먹다니. 난 아침에 분명히 유씨 아내가 주는 닭게장 한 그릇 먹은 게 다인데 이상하네. 방개는 거름더미에서 나오며 한낮에 겨울해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다. 살얼음진 논바닥에 허씨는 겨울 군용 장화를 신고 고함을 질러댔다. 산에서 혼자 살아서 그런지 수염도 가슴까지 길게 길러서 가짜 도사 같았다. 나는 닭 안 잡아먹었는데요. 방개가 공용인의 말을 떨면서 더듬댄다. 허씨의 기세가 무서워서고 아침에 닭게장 먹은 게 걸려서 그런 것이다. 닭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닭게장은 분명 아침에 먹었으니 말이다. 누가 그러는데 내가 아침에 닭뼈를 자기네 밭에 버리고 간 걸 봤다고 하더라.
내가 그리고 보니 저 논바닥에 닭털이 수북이 쌓여있더. 그런데 네가 솥단지도 없고 닭을 잡았다 한들 너 혼자 무슨 수로 닭을 끓여 먹었겠니? 나무에 올려놓고 구워 먹지 않는 이상. 쥐는요, 닭 구워 먹은 적은 없구먼요. 그럼 오늘 누구네 혹시 닭게장 얻어먹은 집은 없었고? 순간 방개는 유씨 아내의 병든 병아리처럼 핏기 없는 노란 얼굴이 떠올랐고 아침상을 받으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노름꾼 유씨의 험상궂은 얼굴이 떠올라서 더 이상은 허씨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하참, 이 방개놈이 또 날 깜보내 그려. 내가 오늘 아침에 닭뼈 밭에다 버린 거 본 사람이 저 안골에서 나왔단 말이여. 이 새끼야! 허씨가 방개의 목을 손으로 움켜쥐며 갑자기 방개를 논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육중한 방개의 몸뚱이가 살얼음판에 뒹굴렀다. 얇디 얇은 그의 나일론 윗도리가 찍하고 찢어졌다. 방개는 순간 눈에 불꽃이 일었다. 단벌 신세이기도 했지만 겨울옷은 비싼더라. 농촌에서 누가 쉽게 겨울옷을 주질 않아서 아직도 얇은 가을 나일론 옷을 걸치고 다니는 중인데 그 한 벌 옷이 찢어졌으니 방개도 화가 났다. 난 닭 안 잡아먹었시오. 왜 이러유? 내 옷 어쩌유? 이걸 내 옷 내놓아요. 뭐? 이 방개가 사람 잡네 그려? 알나은 암탉 한 마리면 나도 재산 목록이 몇째인 줄 아니? 산속에서 닭 20마리 키워서 1년 내내 달걀 팔아 그거로 먹고 사는데 내 암탉 잡아 처먹고 이놈이 똥 싼 놈이 방귀 낀 놈한테 썩낸다더니 누굴 보고 옷을 달래? 재수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때 방개가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허시 허리춤을 잡더니 냈다 논바닥에 매꼰 쳤다. 아이고야, 이놈이 사람 잡네. 아이고, 아야, 나 죽어.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사람을 친대? 허씨가 논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까무러치듯이 소리를 질러댔다. 방개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찢어진 윗도리를 붙잡고 저수지가 있는 시어지로 달려갔다. 아무래도 이런 때는 튀는 게 상책이었다. 눈칫밥만 먹던 방개였지만 때때로 그는 사람들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킬 줄 아는 눈치도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무래도 유씨가 허씨의 닭을 몰래 서리해온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 일을 허씨에게 불었다가는 성질 사나운 허씨가 노름꾼 유씨를 가만히 둘 리가 만무하였다. 더구나 일적장신 키가 미루나무만한 허씨가 깡마르고 볼품없는 유씨를 괜히 건드리는 날에는 유씨 아내가 죽을 상이 될 게 뻔했다. 유씨 아내는 노름꾼 유씨랑 살아서 매일 이 집 저 집 다니며 빚을 얻어서 동네에서 인심을 얻을 수 없는 처지였지만 마음은 착한 여자라는 걸 방개도 알고 있었다. 그 집 애들이 중학교만 나오면 다 공장으로 간 이유도 아버지의 노름빛 때문이라는 것을 방개는 알고 있었다.